예, 안녕하세요. 애기사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제 P2P를 다루는 카페들이 있었죠. 요새는 제가 그 카페에서 활동을 안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피자모라는 카페가 있었고 크사모라는 카페가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 법인 회원으로 일부 활동을 했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카페를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제가 그때 또 이제 제가 사실 이게 이런 행동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또 그때 이제 댓글 같은 걸로 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369라는 그 이름으로 저는 활동을 했었고요. 한쪽은 이제 그 한글로 369였고 다른 한쪽은 숫자 369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글들을 남겼었는지를 한번 들어가서 기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제가 데스노트에 올린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그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칭찬을 했던 회사들도 있습니다. 탱커펀드라든가 몇 군데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안 좋게 얘기했던 회사들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는 것도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펀딩하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지금 영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때 이제 동산 중에서도 이제 당근, 마늘 이런 냉동 이제 그 농산물을 주로 펀딩하면서 그 리오들 되게 많이 줬었죠. 저는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싫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인 2017년 8월 14일에 이런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근, 마늘이 담보 가치가 있나? 변질되면 어떡할 건데? 근데 아마 이 회사 제가 알기로 좀 지금 영업 아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건 이제 동산이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회사들에 대해서 썼던 댓글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를 굉장히 안 좋게 봤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2017년 8월 달이죠. 이 회사가 처음에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최단기간 100억 돌파, 최단기간 1000억 돌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회사를 만드신 분이 워낙 커리어도 빵빵하신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운용사들 투자도 받고 해서 굉장히 잘 나갔는데 저는 이 회사가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회사였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다. ABL을 주로 하는데 분양대금은 그렇다고 쳐도 시공대금 ABL은 정말 땡땡땡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까지 제가 썼던 회사입니다. 따져보면 PF의 레버리지를 또 확대해서 자기 자본을 떨어뜨리고 건축을 하겠다는 얘기다. 내가 니네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직원 붙잡고 통화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한 걸 다 인정을 했었다. 이제 그런 댓글이고 이 댓글 외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ABL이라는 상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ABL 저희도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행해야 되는 게 ABL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ABL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이걸 굉장히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었거든요.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 댓글뿐만 아니라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하게 쓴 글들이 꽤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나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잘 아시는 회사죠. 업계 2위에서 3위권을 하다가 지금은 영업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대표가 지금 아마 구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이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회사를 저격하려고 쓴 거는 아닙니다. 근데 대형사들 중에서 그 PF의 에쿼티 비율이 가장 의심스러운 곳이 루프라고 제가 썼네요. 통상적으로 5에서 15% 정도 자기자본 비율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P2P 상품들이 테라는 그래도 10% 이상을 얘기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2017년 10월이죠. 문제가 터지기 전입니다. 그때도 저는 이 루프는 자기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루프가 잘 나가던 시절인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던 상품의 뭐 LTV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이 회사가 이제 제시했던 당시에 18%라는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지 않았어요. 이런 이제 에쿼티가 거의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루프 펀딩에서 건축주가 자금을 받을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서울에서도 이제 이런 현장들이 있었는데, 뭐 서울이나 이제 꽤 이제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18%의 금리를 쓰지 않아야 되는 현장인데 그런 현장들이 제법 올라왔었고, 이런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보면서 저는 에쿼티가 거의 없는 현장들을 아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심을 했었던 게 바로 루프였고요. 결과는 또 아마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굉장히 또 싫어했던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랑 거의 같은 시기에 오픈을 했어요. 거의 동일한 시점에 이제 오픈을 해서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초반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뭐 거의 물건을 뭐 매일 올리다시피 하면서 치고 올라갔었죠. 원래 기존에 대부업을 오래 하던 회사였는데 저는 이 회사가 싫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물건이 좀 이제 물건의 입지라던가 아니면 형태들이 P2P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만큼 리스크가 있는 상품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뭐 이렇게 웨딩홀의 뭐 MPL이라던가 이제 이런 이렇게 좀 다루기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는 이런 걸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었는데, 뭐 항상 이렇게 상품 설명을 보면 마찬가지로 LTV 35% 이렇게 자기들 회사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은 20%가 넘는 수익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대출자들이 과연 총 맞아서 이 회사 돈을 쓰냐, 저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아주 상식적인 의문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회사가 이상한 행태를 하는 거를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기에 대출 한도를 뭐 3억이라고 합시다. 3억을 대출 한도로 해서 상품을 설계해 놓고선 중간에 이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살짝 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들은 공질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출 한도 3억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해서 기존에 팔았던 상품의 투자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투자한 상품의 LTV가 올라가면서 리스크가 올라가 버리죠. 근데 이런 거를 어떤 후순위라고 표시를 안 하고 별도로 모집이 아니고 기존의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모집을 하는 걸 보고 저 같으면 심지어 이건 소송 걸겠다, 제가 투자자라면, 이렇게까지 제가 좀 비난을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최근에 이제 문제가 터졌죠. 근데 초반에는 부동산 PF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도 저는 이제 이 회사와 뒤에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사실 굉장히 초반 이제 초기에 같이 이제 공동 펀딩을 하면서 같은 상품들을 많이 판매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회사 좀 알고 있었거든요.
이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지 제가 좀 알고 있었고, 저희 회사 쪽에도 상품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펀딩을 같이 하자. 근데 이 회사를 만든 분이 저희한테 가져왔던 상품들은 차마 팔아서는 안 될 상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두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그런 상품들을 파는 걸 보고 좀 이제 좀 극단적으로 저도 좀 싫어했던 회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댓글들을 보면 또 이제 굉장히 말을 두리뭉실, 이제 하는 걸 보고 상품 설명에서 이제 정말 담보가 뭔지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 2순인지 3순인지 당신들 담보가 뭐지? 등기부 띄워보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댓글까지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이제 판매하겠다고 했던 상품이 P2P에서는 팔아서는 안 되는 구조의 상품이었던 적도 있어서 제가 이 상품 판매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제가 뭐 손가락 한마디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감독원에서 며칠 후에 이제 그 상품을 못 팔게 조치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회사도 2017년에 이제 잠시 또 꽤 인기를 끌었던 회사인데 이제 P2P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의 한도가 줄어드니까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편법으로 자금을 모집했고, 그렇게 모집한 돈을 P2P에 투자했고, 또 이제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현장에 펀딩한 자금을 투자를 했다가 아마 여기도 문제가 크게 됐었죠. 제가 이제 또 썼던 댓글을 보면 감독원이 대놓고 죽이려는 회사다, 제발 이런 데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경고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회사와 같이 그때 이제 부동산을 할 때죠. 지금의 이제 동산을 하던 이 회사가 아니고 부동산을 하던 시절에 같이 많이 이제 활동을 했던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한국경제TV의 출연 중에 대놓고 저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뭐 대학로에 뭐 연극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콘서트홀인가 이런 거를 그런 MPL을 한번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대놓고 저격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회사, 저는 이건 좀 제가 좀 이제 첩보성으로 좀 알고 있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의 이제 어떤 창립 멤버들이 감정평가사는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이제 직원으로 있던 몇몇이 아마 나와서 심사를 한다고 만들었던 회사인데,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저희가 이제 협회에도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P2P 금융협회에 가입 신청을 했을 때 협회에서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자금 운영이라던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회사예요. 마찬가지로 또 문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사실 또 이 마지막 이제 이 회사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죠. 제가 정말 싫어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이런 댓글을 달아놓지 못했었어요.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회사가 잘 나가던 시절 17년에서 18년 이제 잘 나갔었죠. 팬덤이 있었어요. 대표가 뭔가 이렇게 감성에 항상 호소하고, 회장이라 그랬었죠, 그분을. 제가 볼 땐 분명히 상품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였는데, 꽤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옹호하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회사예요, 사실. 대놓고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제가 저격을 하거나 하면, 저는 이제 또 P2P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신상이 털리거나 혹시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 있겠죠.
괜히 지네 회사 안 되니까 남의 회사 욕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던 그런 회사예요. 제가 이 회사를 제일 이제 싫어했던 이유는 이건 사실 따로 그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도 될 만큼 할 말이 많은 회사였는데요. 뭐 모든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상품을 조금 더 잘 팔기 위해서 마케팅이란 걸 하죠. 근데 이게 지나치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그 네이밍부터 아주 그냥 전형적인 과장과 불안전 판매에 아주 그냥 끝판왕이었죠. 항상 무슨 상한 재원이 확보된 뭐뭐뭐뭐가 뭐 보증하는 이런 식으로 상품의 네이밍을 했어요. 상품의 실체가 무엇인지 투자자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도록 그런 식의 상품명을 써서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터질 거를 알면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못했었고, 사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던 게 사실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누군가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해서 사고를 크게 치기 전에 얘기를 했었다면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주 많은 또 기행을 보여줬었죠. 뭐 이제 또 이 회사를 저격하면서 뭐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뭐 대규모의 무슨 뭐 설명회를 한 적도 있었고, 또 뭐 P2P 투자에서 손실을 본 분들을 뭐 지원하겠다고 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타산지석 같이 행동을 함부로 하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런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되는 면도 있고, 참 아무튼 애매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하다가 좀 나름대로 순화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회사들의 뒤끝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봤던 회사들 다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얘기하지 않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아직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계속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걸 보고 그럼 제가 잘못 봤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봐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 오늘 제가 그 회사를 저격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뭐 사기를 하거나 횡령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상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안전 판매의 요소들과 그 허위 과장의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언젠가 또 이제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이 회사가 이제 더 커진 후에 뭔가가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정말 더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저희 같이 소규모 업체들이 또 이제 타격을 받을 거예요. 거 봐라, P2P는 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저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굉장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사는 굉장히 소규모 회사고 아시는 분들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회원만 해도 아마 저희보다 뭐 10배 이상 될 그럴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P2P를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이제 저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막상 이제 결과로 뭔가 터지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을 항상 비난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어디 업체인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글을 제가 봤는데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그토록 싫어하는 회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어떤 회사인지 대놓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이 회사가 어딘지. 이 회사에 대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고 있어요. 뭔가 요번에 원투법 시행 관련해서 감독원에서 타겟으로 지금 삼고 있다. 그런 논란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사실인지 확인된 건 아니죠. 첩보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걸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또 잘못했다가 또 저한테 소송을 걸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이제 어딘지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네. 이분이 얘기하신 회사에 대해서 아마, 저는 어딘지 이제 대충 알 것 같고, 그 회사가 아마도 감독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다, 그 회사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회사는 이제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대법 최고금리를 좀 위반한 정황이 아니라 이제 고발을 당한 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그래서, 뭐, 소송도 진행 중이고, 아마 형사로도 고발을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그걸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틀릴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상품을 이제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만기 미스매칭으로 아주, 자기들은 이제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만, 감독원이 좋아할 수 없는 구조의 그런 방식으로 모집을 지속적으로 오래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뭐 등록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제 업계 관계자들은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저희 관련 이제 PF를 하시는 회사들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하죠. 얘기해보면 예전부터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잘 굴러갔었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도 저는 알아요. 자금력이 있더라고요. 자금력.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상품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또 그거를, 그 채권을 이제 뭐 인수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실이 난 적이 없어요. 연체가 난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범위에서 일을 해야, 이제 특히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나 회사가 망가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본인 이제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에서만 이런 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모르죠. 그 능력의 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근데 이제 뭐 글쎄요. 근데 분명히 당장 뭐 부실이 나타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품의 본질이 가려지고 과장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어떤 회사인지 그 상품을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일단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네.
이게 왜 이상한 화면이 떠 있네요. 네. 오늘은 제가 예고편을 했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상품을 가지고 제대로 왜 저는 이런 상품을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